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좀 복잡한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동부인데 네. 여기에 남수단, 그다음에 지부티 이런 나라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발단부터 설명을 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남수단이라는 나라로 이제 트럼프 정부 쪽에서 불법 이민자라고 규정한 이 미등록 이민자들을 추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땅에서는 8명을 내보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브라이언 머피라는 연방 판사가 이게 정부가 법원 명령을 위반하고서 이민자들한테 통제하고 충분히 시간도 주지 않은 채로 추방해버렸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쫓아내는데 15시간 전에 한마디로 통보받고 15시간 만에 미국에서 아예 쫓아내버리는 이런 네. 상황이었고, 그것도 대부분 다 밤에 너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변호사 도움을 받을 겨를도 별로 없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 추방을 하려면 아무리 미등록 이민자라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곳으로 네가 보내졌을 때 거기 가면 혹시 뭐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뭐 어떤 핍박을 일이 받을 벌어질지.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예를 들면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나는 어느 나라에 가면 탄압받을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 달라라고 사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인 문제를 들었는데, 그랬더니 뭐 트럼프 정부는 반발했죠. 법원이 외교적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아마 여기서 외교적 노력이라는 거는 딴 나라를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보낼까 여러 나라들하고 협상하는 그 외교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단 자기네 나라에서 탄압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본국으로 출신국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제3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낼 나라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이러면서 항의를 했는데, 네. 이제 추방된 사람이 이제 남성 8명인데 네. 이제 국적으로 보면은 뭐 쿠바, 라오스, 멕시코, 미얀마, 베트남. 그리고 한 명은 남수단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출신국으로 가는 보내지는 거네요. 거니까 네. 뭐 제3국 추방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제 7명이 되는 거죠. 네.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 이민자들을 이렇게 제3국으로 추방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에콰도르에 한번 보냈었죠. 예. 그래서 뭐 악명 높은 감옥에 이제 수감하게 만들어갖고 큰 이제 문제가 됐는데, 뭐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런 중미 국가들도 뭐 받겠다라고 했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찾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정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건 이 브라이언 머피 판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고요. 네, 그 병들고 위험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판사들을 증오한다. 뭐 이런 미국은 이들이 증오한다 막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 판사를 보스턴 출신의 지방도시 판사, 아연 좀 너무 좀 유치하죠 이거는. 예. 근데 사실 이런 일, 이렇게 그 판사들 공격하는 일 뭐 계속해 왔던 거죠. 네. 뭐 트럼프랑 그 측근들이 자기네 정책, 특히 이민자들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일단은 그 남수단이 어떤 곳인지 이민자들을 이제 보내기로 한 곳인데, 이 남수단이 그 면적이 한반도 3배예요. 64만 제곱킬로미터. 예. 뭐 인구는 한 1,300만 명 좀 안 되는데 사실 뭐 최저 개발국입니다. 뭐 우리가 뭐 짐작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 구매력 기준 그 연간 1인당 실질 GDP가 뭐 $1,000도 안 돼요. 근데 이제 힘겨운 전쟁 끝에 수단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독립했는데 여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 이 나라는 큰데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의 내륙 국가들 굉장히 뭐 남미나 아시아도 마찬가지지만 내륙 국가들이 갖는 이제 개발의 한계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뭐 수단이라든가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사실 그 독립한 게 2011년, 이제 14년 됐네요. 그러니까 세계에 지금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신생국입니다.
근데 이제 독립한 다음에도 뭐 부족 갈등이라든가 사실 부족을 기반으로 한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치인들, 정책 기득권자들의 그 권력 싸움이었죠. 그래서 2013년부터 독립하고 2년 뒤부터 또 자기네들 안에서 이제 내전이 재발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남수단 문제 주로 나오는 건 한빛부대. 네. 이제 우리가 그래서 2013년부터 파병을 해서 이제 치안이라든가 재건 같은 거 돕고 있는데, 파병 규모는 한 270명, 280명 이 정도 되는데 네. 작년 10월에 19진이 파병이 됐습니다. 이거 워낙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이게 좋았다 나빴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올해 2월부터 또 네. 일부 지역에서 정부군하고 이제 반군 사이에 이제 충돌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남수단 독립시키려고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지지 그 기반인 부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한 집단은 이제 반군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은 자기네 정부랑 싸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민간인 사망자가 한 70여 명 이제 그렇게 되고 뭐 의료 시설들도 피해를 입고 근데 이제 그 민간인 사망자 수로 봤을 때 이게 뭐 본격적인 내전 뭐 이렇게 보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일단 인프라가 워낙 없는 곳에서 이제 안정이 유지되지 않다 보니까 식량 부족이나 이제 의료 서비스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뭐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게 네. 반군들 쪽에서는 뭐 이제 뭐 성폭행이나 그다음에 이제 어린애들까지 끌고 가는 그 소년병 강제 징집 이런 거 막 하고 그래서 정부도 자기네 반대하는 정치인들 뭐 불법 체포 구금하고 또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남수단 말고 지금은 이제 별개의 국가가 된 그 북쪽의 수단. 이 수단 자체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좀 내전이 있어서 수단에서 남수단으로 여기도 사정 안 좋은데 한 300만 명 이상이 지금 피난을 와서 그 혼란까지 겹쳐졌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이제 성명을 내고 모두가 다 제발 민간인 보호하고 인권 개선해라. 사실 유엔도 그래서 이 나라 무기 금수 조치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지금 제재 계속해서 고민 중이에요. 예. 이렇게 어려운데 남수단이 미국이 추방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 한 거는 왜일까요? 미국이 엄청나게 압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일에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소셜미디어에다가 네. 자기네 나라 출신 불법 이주자를 보내는데도 남수단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수단 여권 소지자들, 남수단 사람들 네. 비자 취소하겠다. 근데 이게 미국에 와 있는 미등록 이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수단 정부 관리들이 미국 오는 것도 못하게 하겠다 관리들도요. 이런 거였어요. 2주 뒤에 남수단 부통령실이 완전 백기 들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됐고 네. 그러고 나니까 미국 국무부가 이제 남수단 정부 관리들 뭐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IMF 이런 게 워싱턴에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권력인 거예요. 그래서 정기회에 참석할 수 있게 일단 남수단 정부 관리들한테 비자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추천한 사람들 남수단이 받아주겠다라고 했더니 5월 6일에는 이 미국의 임시보호지위 TPS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남수단인들에 대해서는 뭐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제 올해 11월까지 6개월 연장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트럼프 정부가 지난 3월 달에 뭐 쿠바나 하이티나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이런 데 사람들 훨씬 많이 들어와 있는 이 임시보호지위 갖고 있는 사람들 50만 명 정도 이거 취소하겠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남수단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좀 봐준 거죠. 그리고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남수단의 유엔 미션, 이 유엔 임무 이거 연장하는 결의에도 또 미국이 찬성표 던져주고요. 그러니까 이 힘없는 나라를 네. 뭐 압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협상 거래를 예, 하고 그렇게 이랬던 된 거네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아프리카 리포트라는 매체를 보니까 미국 압박 때문에 워싱턴에 있는 남수단 대사관이 돈도 없는 나라가 50만 달러나 주고 로비스트 고용해서 미국 정부를 달랬대요. 뭐 그리고 물론 이게 비자 문제도 있지만 네. 남수단 쪽에서는 여기에 뭐 주석이라든가 우라늄, 구리, 또 리튬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 네.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도 하고 미국으로 좀 팔고 싶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조건으로 딱 내세운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IMF나 세계은행 같은 이제 국제 금융기구들 좀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좀 미국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까 8명이었는데 예. 추방된 사람들이 남수단에 가긴 갔나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냐면 예. 이 동아프리카의 지부티라는 나라가 있어요. 사실 이번에 연방 판사가 얘기한 것도 네. 이 사람들을 미국으로 다시 데려와라 이건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이 소명할 기회는 줘야 된다. 근데 그러면 소명 어디서 하느냐? 지금 지부티에 미군 기지에 있는데 그럼 거기서라도 해라라는 게 법원의 얘기였고 네, 네. 트럼프 정부 쪽에서는 그런 거 지부티를 이민자 수용소로 만들자는 거냐. 절차 너무 오래 걸릴 거고 누군가는 그럼 법원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뭐 군사기지 안에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미국과 지부티라는 나라 이 관계가 불편해질 거다. 안 된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지부티에 대해서 또 그러면 알아봐야 되겠네요. 지부티라는 나라는 예, 그 동아프리카에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와 마주보고 있는 지역 거기를 아프리카의 뿔이라고들 부르는데 네. 여기 있는 나라들이 뭐 에티오피아라든가 소말리아 근데 그 지부티가 바로 그 뾰족 튀어나온 뿔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아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지부티, 수도 이름도 지부티예요. 근데 이제 남쪽으로는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에리트레아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뭐 그 나라랑 접해 있고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우리 많이 들어본 홍해, 아덴만 딱 거기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면적은 한 23,000 제곱킬로미터 정도고 그다음에 인구는 100만 명.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인데 거의 대부분 무슬림이고요. 네. 여기가 프랑스어와 아랍어가 공용어예요. 왜냐면 여기가 1977년에 이제 프랑스 지배에서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이제 1999년부터 그러니까 이스마일 고엘레라는 한 사람이 이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왜 근데 지부티에 가 있나요? 거기 이 사람들이? 미군 기지가 있어요. 르모니에 캠프 르모니에라 그래가지고 네. 원래는 프랑스군이 기지로 쓰던 곳입니다. 2001년에 9.11 테러가 난 다음에 미국이 이 동아프리카 쪽 여기 테러 조직들도 추적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뿔 합동 태스크포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2002년부터 지부티 정부로부터 이제 빌려서 쓰고 있는데 미군은 사실 뭐 미군 전체 편제가 3개를 나눠가지고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러니까 중부 사령부 중동 작전하는 데면 뭐 유럽 사령부 그러면서 그때 아프리카 사령부라는 걸 2007년에 만들었는데 네. 이게 둘 곳을 못 찾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일단 원하는 나라들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은 그거 뒀다가 반미 감정 당시엔 되게 심할 때였으니까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군 입장에서도 치안 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유럽 사령부가 그 독일의 스투트가르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프리카 사령부도 일단 두고 지금 한 지붕 두 집 살림 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캠프 르모니에라는 곳이 미군이 한 4,000명 정도 주둔 중인데 여기가 일종의 아프리카에서 미군의 현장 사령부처럼 돼버렸어요. 뭐 예멘 그 바다 건너 예멘이라든가 뭐 예멘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소말리아 이런데 뭐 해상이라든가 뭐 그 공중의 그 드론 작전이라든가 미군이나 미국 그 중앙정보국 CIA 이런데 작전할 때 드론 기지 정찰 기지를 이 캠프 르모니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주 작은 나라 지부티에서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 또 그걸로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지부티 위치가 뭐 나라는 작지만 홍해 입구고 거기서 그 홍해 따라 올라가면은 수에즈 운하 거쳐서 지중해 나오는 거고 또 여기서 동남쪽으로 이게 동쪽으로 가면은 인도양입니다. 그 세계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잖아요. 지중해 그 수에즈 지에서 홍해에서 이 아시아로 오는 거 거기 딱 길목에 이제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항로뿐만이 아니라 땅으로 봐도 그 주변에 수단이라든가 남수단 같은 산유국들도 있고 뭐 아주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거기 바브엘 만데브라는 해협이 있어요. 이 홍해 여기 홍해 거기 바로 건너면 아라비아 반도고 특히 이제 마주보고 있는 데가 예멘인데 제일 좁은 데는 이 바다 물길
너비가 30km밖에 안 된대요. 거의 뭐 예멘이랑 이제 붙어 있는 셈이죠. 근데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군도 또 여기 뭐 기지도 있지만 계속 임차해가면 쓰고 있는 건데 2014년에 뭐 20년 또 연장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 수도 지부티에 이제 항구 부근, 그러니까 르모니에 기지에서 네. 자동차로 15분 거리래요. 거기에 중국이 2017년에 딱 항구에다가 인민해방군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그냥 그 간접적인 의미의 패권 경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15분 거리에 미중 기지가 있는 이런 데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중국이 해외에 만든 최초의 군사기지고 사실상 지금도 공식적으로 어쨌든 거의 인정받는 기지로는 이거 하나예요. 네. 근데 지부티의 해상 운송량 전부 다 그 항구를 이용하는데 거기다가 딱 중국이 만든 거고, 그리고 또 중국은 미국은 이게 군인들만 보내놓고 그다음에 미군에 의한 거의 현지인 성폭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은 아예 그냥 캠프 밖에를 못 나가게 합니다. 딱 군사 기지로만 쓰는 건데. 그렇군요. 근데 중국은 그러지 않죠. 네. 뭐 땅 빌려서 그 병력만 보내는 게 아니라 돈과 기술자들을 보내서 이제 지부티 우리는 개발 원조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은 우리 이거 군사 기지 아니야. 뭐 해군 이제 인민해방군 뭐 군함들 근처에 오면 이거 뭐 보급하기 위한 이제 그런 지원 시설일 뿐이야라고 하는데 미국 입장은 안 그렇죠.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또 군사 기지가 있다고요. 여기에 지부티에. 뭐 프랑스도 뭐 두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다들 100명에서 500명씩 두고 있고 또 일본의 유일한 해외 군사기지도 거기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뭐 해적 소탕 작전이라든가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부티란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 기지 빌려주고서 뭐 한 수억 달러 수준의 뭐 돈을 받아서 그 임차료로 이제 소득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추방된 사람들 까지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엘살바도르처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여기 남수단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미국 뜻을 받아들였지만 지부티는 오히려 이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요충지라는 거, 미군 기지라는가 있다는 게 지렛대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지부티 정부가 미군 기지의 멋대로 미군이 그런 정도로 쓰라 그런 거 아닌데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것에 굉장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곳으로 가게 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지금 뭐 8명밖에 안 되지만 이 지부티라는 나라는 미국이 윽박지르기 힘들다 하더라도. 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수상한 GPS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